신념함은 강점이죠. 그런데 공격하지 않으면 이게 약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흠결이 없다라는 건 방어력이 있다라는 뜻이지 공격을 펼쳐야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지금 필요한 거는요, 싸움의 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20날 조금 남은 대선 전쟁입니다. 자비를 베풀 그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이기고 보는 싸움이다라는 거죠. 이기는 놈이 정이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말이죠, 이제 바닥을 보인 것 같은데요. 이게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선판에서 이 윤석열 커피다라면서 이재명의 대장동을 말이죠, 이 한판 엎으려고 거짓을 했던 부분이 언뜻 생각이 납니다. 대장동을 덮으려고 윤석열 커피를 뿌렸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재명의 와리바시 피스 배후는 말이죠, 윤 정부와 국정원에 있다라고 헛소리 짓거리고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기가 차고 코가 차고 어이가 없는데요. 이번 선거 정말 잡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자폭으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 이게 지금 바로 공격의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이재명은 누구와 싸워야 한다? 우리 김문수 후보와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누구와 싸워야 한다? 이재명과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선거판이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아마 이번 일요일 날 있을 토론회 말이죠, 아주 부드러운 인상을 줘가면서 직접적인 날카로운 공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공격을 하는 순간 되려주고 말로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100% 이준석의 아가리를 통해서 본인이 공격하고 싶은 것을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쏟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철저하게 이준석의 이 쓰임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아마 일요일날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요. 이재명은 아주 젠틀하게 이 푸근한 인상을 유지하면서 김문수의 공격을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고 이 날카로운 공격은 이준석이 대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민주당의 이 총구가요, 김문수 후보를 향해 하는데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윤석열과 싸우고 있는 민주당이다라는 거죠. 왜일까? 이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윤석열이 계속 두려운 거죠. 이 좌쪽 진영의 인간들은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이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척결 의지, 그리고 국민들을 불태웠던 뭐가 있냐?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박살이 나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 두려운 게 뭐냐? 부정선거. 이 언급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윤석열이라는 캐릭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윤석열이라는 캐릭터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의 힘, 윤석열의 존재감, 지지층의 결속이 여전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김문수를 넘어서 윤석열을 때림으로써 보수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커피설 터뜨렸죠. 막판 프레임 뒤집기, 그것처럼 이번에도 이재명이 피습 테러 배우는 국정원과 윤석열이라는 망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같은 수법을 쓰고 있는 거죠.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 파악하셔야 되죠. 두 가지로 해석을 했죠. 윤석열이 너무 지금 강하다. 또 끔찍한 현실은 뭐냐면 국민의힘 내부가요, 윤석열을 지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게 윤석열을 지우고 이 대선 승리를 바랄 수 있을까? 택도 대도 않은 소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통령의 탄핵에 침묵한 자들이 출당을 지금 주장한 자들이고, 그리고 윤심 대신 반윤을 앞세워서 선거 전략을 짜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재명보다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지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이 김문수 후보의 패배를 자신들의 디딤돌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여기서 좀 똑똑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말하지만요, 윤석열을 지우고 보수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그 투쟁의 가치, 결정체다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후설을 터뜨리고 있는 이재명의 자폭 전략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이재명 피습 사건, 이 헬기 갑질, 피범벅
한복, 셔츠 이런 논란들이 있었죠. 요게 다시 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강력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김문수 진영의 전략 부재가 왜 치명적인 것에 대해서 좀 밝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 민주당의 헛발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건 전략이 없다라는 거고, 사실상 그 뛰어난 헤드가 없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적은 바깥에 있지만요, 실제적으로 내부에서 적도 우리가 대해야 되는 거고, 지금 상황이 뒤집을 수 있는 좋은 타임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윤석열을 때리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때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은 지금 김문수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자폭이죠. 윤석열 배후설 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민주당에서 지금 지규현 판사, 이 윤석열 대통령을 형사재판하고 있는 재판장 지규현 판사를 향해서는요, 룸살롱 접대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의 와리바시 피습의 배후가 윤석열 정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의 피습 사건은요, 뭐 와리바시든 종이 뭉치든 뭐 칼이든 어찌됐든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사건을 수사와 진상 규명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정치 공작 프레임으로 몰고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파헤쳐 봐야 되는 거고 공격의 포인트다라는 거죠.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재명 피습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국정원에 뿌락지 있었다라는 건 이미 홍장훈의 그 심전도체 메모에서 나왔죠. 6줄 심전도체 메모가 이 체포자 명단으로 둔갑을 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 국정원과 이 민주당과 매우 끈끈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이번에 국정원이 배후에 있다라는 게 또 홍장원 툰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했다. 총리실에서 대테러센터 국정원 직원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 의심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입을 털고 있다라는 거죠. 이쯤 되면 음모론 중독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청담동 바 사건 이미 겪었고요. 홍장원의 심전도체, 그러니까 지렁이체, 6줄의 지렁이체가 체포자 명단으로 둔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시 국정원 배후설을 펼치고 있다. 이 프레임이 효과를 내지 못할 게 뭐냐면 그 주인공이 이재명이기 때문입니다.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숨쉬는 것 빼곤 거짓말이다 보니까 이게 먹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 자, 첫 번째, 이재명의 피습 사건은 사실 본질은 테러가 아니라 과장에 가깝습니다. 원래 처음에 소방서가 도착했을 때 말이죠. 1.5cm 열상에서 지혈된 상태. 환자는 정신이 멀쩡하다. 그런데 갑자기 그게 2cm 자상으로 바뀌고 소방 기록과는 다르게 응급 헬기를 타고 멀쩡하다는 이재명은 뭐 정신없이 서울대로 이송. 우리나라에서 외상센터로는 탑급인 부산대를 패싱하고 서울대로 가죠. 당뇨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25분 만에 수술이 시작됩니다. 수술방이 열리죠. 그리고 며칠 뒤에 피범벅이 된 셔츠가 나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셔츠에서 그 깃을 따라서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와리바시 피습이 있었던 방향과 매우 다르다라는 것이고, 현장에서는 그 피가 그렇게 와이셔츠를 흠뻑 젖을 만큼도 아니고 그게 서 있었을 때 쏟아내는 피인데, 이미 이재명은요 찔렸다 하고 눈도 못 뜨고 누운 상태에서 그대로 소방 헬기까지 이송이 된 상황. 서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철철 피를 흘릴 일도 없었고요. 소방 일지에 지혈된 상태다라고 했죠. 뭐가 앞뒤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배후설은요, 유권자 상식에 매우 반한다라는 거죠. 지금의 국민들이 이 암살 배후 같은 프레임에 흔들린 만큼 지적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엔간하면 챗GPT 사용해가지고 물어보고요. 이런 배후설을 펼쳐낸 이 시대가 아마 90년도 초반쯤? 2000년 전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인터넷도 활성화되지도 않고 핸드폰에서 서치 이런 것도 좀 없고 이럴 때.
그때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불안하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일단 이재명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역효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은요, 솔직히 강한 지도자를 또 원하는 거죠. 얼마나 원한을 품고 얼마나 못된 짓거리를 많이 했으면 이 죽인다라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방탄복 입고 다니냐라는 거죠. 얼마나 인생을 더럽게 살았으면 이런 생각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이재명의 응급 헬기 갑질 소환 100% 됩니다. 피범벅 셔츠는 이해 못할 이 소품이지 않을까라고 또 의혹이 제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이재명의 정치 쇼가 연출된 정치 쇼가 아닌가라는 다시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습 사건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사실을 원했죠. 그런데 뭐 30분도 되지 않아서 물청소를 했고요. 그 뒤에 나경원 의원을 상대했던 그 지역구의 상대자 누구? 류삼룡. 류삼룡이 그 뒤에 있으면서 낄낄거리는 사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장인가? 연출된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응급 헬기를 손가락 하나로 띄우던 특권까지 이제 소환이 되는 거죠. 응급 헬기 이 이송은 특권 정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목숨엔 차등이 있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었죠. 서울대에서 말이죠. 수술방이 있습니다. 근데 수술방에 다 대기 환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응급 헬기가 2번에 도착을 해서 서울대에 도착합니다.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가지 않고 중간에 한 번 한강에 섰다가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대로 갑니다. 서울대에 도착해서 25분 만에 수술방이 열리죠. 그렇게 열린다라는 건 누구 한 사람의 수술을 제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에 들어가가지고 2시간을 씁니다. 수술 전 검사가 생략됐다. 여러분들 지인이나 가족이나 뭐 수술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요. 수술 전 검사가 엄청나게 강화됐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술 전 검사에서 코로나 검사까지 하죠. 양성이 뜨면 수술 못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말이죠. 당뇨병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뇨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술 전 검사가 생략된 채 25분 만에 수술방이 열려서 2시간의 수술을 한다? 이건 뭐 국민도 이제 목숨엔 계급이 있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혈된 상태라는 소방 기록과 이 모든 게 맞지가 않는 거죠. 정신이 또렷했죠. 헬기 탈 때 정신 또렷, 지혈된 상태. 그런데 피범벅된 와이셔츠. 실제 기록과 다른 상태로 연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 모든 것이 프레임 정치의 증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100% 소환될 수밖에 없죠. 이런 기회에 반격하지 못하는 김문수 후보가 너무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이 김문수 후보는 지금 이 김용태가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당을 가지고 머리 싸매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데요. 똑똑하게 하라는 거죠. 김용태의 역할은 뭐냐? 이준석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준석 공격용입니다. 당대표 아닙니까? 당대표. 당대표면 당을 대표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진짜 준시에 전하는 선거 전쟁입니다. 그러면 당대표가 지금 나가서 전략을 짜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부에서 고수톱 누가 잘 쳤니 못했니 이거 따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김문수 후보가 좀 똑똑해야 되는 거죠. 싸움의 이유부터 선언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한남 대첩 이어갈 때 키세스 전투사들이 그 눈 오는 날 한남동을 지켰을 때 그때 지지율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제꼈습니다. 그때로 끌어올리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희미하냐? 김문수는 희미합니다, 지금. 왜 희미하냐? 싸움의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싸우는지에 대해서. 싸우는 상대, 누구와 싸우는지 그 상대에 대한 그 한 놈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싸우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이유. 그래서 조금 희미하다라는 건데 지금이 기회죠. 상대가 자멸하고 있는 상황, 자폭하고 있는 상황.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선거는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가 자빠질 때 그때 주워 먹는 거라고. 지금 이 김문수 후보가 주워 먹을 시간입니다. 이 김문수 후보가 말하는 정정당당 알겠어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정정당당하다. 그리고 부패 상징인 이재명과 나 청렴의 상징인 김문수 알겠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겠다라고 하면 전략이 완벽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부재다라는 겁니다.
청렴함은 강점이죠. 그런데 공격하지 않으면 이게 약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흠결이 없다라는 건 방어력이 있다라는 뜻이지 공격을 펼쳐야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지금 필요한 거는요, 싸움의 이유입니다. 이 김문수 후보가 싸움의 이유에 대한 선언을 하는 것이 이길 수 있는 힘이다라는 거죠.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본인을 던졌던 자유민주주의를 이어서 지켜나가겠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룬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이재명의 독주와 싸우겠다. 독재와 싸우겠다. 이재명이 바라는 사회주의 전진, 이 전진을 막겠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이 생존의 근간이다. 생존의 근간을 잡고 번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유를 지키겠다. 나는 이 나라를 지킬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국민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청렴 40년 전에 흑백 사진 올리면서 띠두르고 민주화. 지금 8, 90년대 생이 있잖아요. 이 사진을 보고 감흥하냐?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풀레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옛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빨리 김문수는 펼쳐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20대부터 전 연령을 아우르는 그 핵심 아젠다가 뭐냐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수호잖아요. 그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을 지키자, 윤호개인이다 라고 불렀죠. 그 바통을 이어받으라는 거죠.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말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언급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프레임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싸움의 이유를 선언하지 않으면 김문수 후보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가 저렇게 자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딱 이재명 또 거짓말하네. 또 청담동빠 시즌2냐. 민주당 이제 그만 정치 짓거리 왜곡하고 그만해라 라고 민주당의 이 실체를 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진영은 지금 타이밍이 꿀이다라는 거죠. 지금 싸움의 이유를 선명하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청렴함도 인격도 경력도 모두 유권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그냥 고요한 미덕일 뿐입니다. 지금 선언할 때죠. 나는 왜 싸움을 시작했고 어디로 이끌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한 문장의 모든 전략과 정당성을 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김문수 캠프 그 현수막을 보면요. 정정당당 새로운 대한민국이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지키겠다라는 거죠. 새로운 대한민국은 이재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로, 사회주의 국가로, 폭망하는 대한민국으로. 이재명의 현수막 보면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다 라면서 주먹 불끈 쥐고 있습니다. 미치도록 무섭죠. 사실 여기에 환호하는 거는 사실 좌파입니다. 좌파들이 바라는 혁명을 확신시켜준다라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현수막에 담았습니다. 완벽히 프로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김문수 후보의 현수막 새로운 거 요거 이준석도 새로운 거 달고 있습니다. 새롭다라는 게 그렇게 강력하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무너짐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현수막에 담아야 된다라는 거죠. 김문수 후보는 이 트럼프의 승리를 보시라는 거죠. 마가. 그 마가가 뭡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이잖아요. 다시 지켜나가겠다라는 겁니다. 보수의 심장을 뛰게 하셔야 되는 거죠. 김문수 후보는 지금 전국에 돌고 있는 그 현수막 교체하셔야 됩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십시오. 그러고 외치십시오. 대한민국 지키겠다. 그 한 문장으로 다시 자유를 지키겠다라고 외쳤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민 TV였습니다.